폼페이에는 도망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떠나지 않았다. 돈을 챙기고 가족을 기다리고 아무도 뛰지 않자 안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에게 남은 길은 없었다. 서기 79년 어느 오후 나는 폼페이 한가운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재판을 받는 큰 광장에 서 있다. 북쪽 산 위로 검은 기둥이 솟는다. 굉음이 울리고 땅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산을 본다. 하지만 아무도 뛰지 않는다. 빵을 사던 사람은 빵을 든 채 구경한다. 상인은 손님을 내보낸 뒤 가게 천막부터 걷는다. 이곳에서는 지진이 낯설지 않다. 주변이 침착하니 나도 안심한다. 정말 위험하다면 누군가는 먼저 달리고 있어야 한다. 흰 돌 하나가 광장 바닥에 떨어진다. 손에 쥐어보니 스펀지처럼 가볍다. 돌 하나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내 집은 몇 골목 뒤에 있다. 돈도 옷도 그대로다. 집으로 몸을 돌린다. 두 번째 돌이 떨어진다. 세 번째 돌이 처마를 때린다. 소리가 빠르게 촘촘해진다. 세 걸음 만에 멈춘다. 사람들은 여전히 산을 보고 있다. 혼자 도시 밖으로 이어진 큰 길을 향해 걷는다. 모든 시선이 내 등을 찌르는 것 같다. 큰 길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짐을 고른다. 한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성문 쪽으로 밀어보내고 돈 상자를 찾겠다며 반대편 골목으로 뛴다. 한 여자는 아이가 집에 있다며 내 반대편으로 달린다. 노인은 가족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틴다. 빈 상점 앞에서는 두 남자가 지렛대로 덧문을 뜯는다. 은잔과 빵, 기름병을 자루에 쓸어 넣는다. 주인이 돌아와 자루를 붙잡는다. 세 사람은 돌이 쏟아지는데도 물건을 두고 서로 밀친다. 내 손도 허리춤에 동전 주머니를 누른다. 버리면 살아남아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흰 돌이 발목까지 쌓인다. 수레바퀴가 헛돌고 돈 상자가 넘어진다. 동전이 길에 쏟아지자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숙인다. 한 남자가 동전을 품에 쓸어 담는다. 돌 하나가 그의 등에 떨어진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는다. 약탈품 자루를 든 남자가 피 묻은 천으로 무릎을 감싼 여자를 본다. 그는 자루를 놓지 않는다. 여자의 손을 타고 넘어간다. 나도 동전 주머니를 놓지 않는다. 쏟아지는 돌을 피해 열린 집으로 들어간다. 벽 하나가 생기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을 내쉰다. 집주인은 문을 닫으려 한다. 늦게 온 사람들은 열어두라고 밀친다.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진다. 가벼운 돌도 지붕 전체에 쌓이면 집을 누른다. 다시 땅이 흔들린다. 안뜰 지붕이 무너진다. 비명이 터진다. 모두 거리로 뛰쳐나온다. 문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나와 두 사람이 문을 잡아당긴다. 문 아래에 돌이 쌓여 꿈쩍하지 않는다. 안쪽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손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가 울린다. 한 번 더 당기자 벽에 금이 번진다. 벽돌이 어깨 옆으로 떨어진다. 옆 사람이 내 팔을 잡아챈다. 더 머물면 우리도 깔린다. 손을 놓는다. 우리는 다시 걷는다.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따라온다. 몇 걸음 뒤 소리가 멈춘다. 발은 앞으로 가는데 귀는 계속 그 집에 남아있다. 대낮인데 거리가 밤처럼 어둡다. 손을 얼굴 앞에 들어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얼굴 대신 목소리로 가족을 찾는다.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와 아이 이름이 골목마다 겹친다. 앞에서 누군가 동쪽 출구가 막혔다고 외친다. 직접 봤는지 묻는 사람은 없다. 한 무리가 멈춘다. 뒤따르던 사람들이 부딪힌다. 곧 군중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렵다. 나도 그들을 따라간다. 사람 사이에 끼자 잠깐 안심한다. 비명 하나가 들린다. 어린아이가 어른들 사이에서 넘어진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밀려 멀어진다. 여자는 아이 이름을 외치며 군중을 거슬러 온다. 나는 손을 뻗지만 아이는 발과 옷자락 사이로 사라진다. 발밑에 깊게 펜마차 자국이 밟힌다. 자국은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이어진다. 나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를 따라 도시 안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몸을 돌려 군중을 거슬러 간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그쪽은 막혔다고 소리친다. 손을 떼어내고 혼자 걷는다. 아무도 뛰지 않자 안심했다. 이제 모두가 뛰어도 그들을 믿을 수 없다. 밤새 걷는다. 흰 돌은 무릎 가까이 쌓이고 무너진 벽이 길을 막는다. 도시 밖으로 나가는 성문이 어둠 속에 보인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돌 떨어지는 소리가 약해진다. 굉금도 멎는다. 갑작스러운 고요가 도시를 덮는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춘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웃는다. 누군가는 집에 남은 가족을 찾으러 돌아선다. 나도 멈춘다. 문 안에서 두드리던 사람이 떠오른다. 집에 둔 돈과 옷도 생각난다. 지금 돌아가면 늦지 않을 것 같다. 발이 폼페이 안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다. 땅이 다시 흔들린다. 산 아래의 어둠이 위가 아니라 옆으로 퍼진다. 뜨거운 가스와 재가 섞인 검은 다리를 섞이며 다가온다. 사람들이 다시 달린다. 서로를 밀친다. 넘어진 사람 위로 발이 쏟아진다. 길게는 터진 자루가 놓여있다. 은잔과 빵, 동전이 재 속에 섞여 있다. 앞에서 아이를 잃은 여자가 이름을 부른다. 바로 옆에 아이가 쓰러져 있다.
여자는 몸을 돌린다. 나는 아이에게 손을 뻗는다. 닿지 않는다. 성문까지 몇 걸음 남았다.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가 뜨겁다. 소리가 사라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날 내가 살 수 있었던 가장 쉬운 순간은 성문 앞이 아니었다. 첫 번째 흰 돌이 떨어졌을 때였다. 사람들이 돈과 약탈품을 두고 싸울 때도 떠날 수 있었다. 문 안에 목소리를 두고 걸었을 때도 기회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작은 망설임이 쌓일 때마다 길은 사라졌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희생자는 1,000명이 넘는다. 살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남은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돈은 탈출 뒤의 삶이었고, 집은 가족이 돌아올 장소였고, 군중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재난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붙잡고 시간을 빼앗았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가? 댓글에 첫 돌이 떨어졌을 때 돈을 버리고 떠난다처럼 떠날 순간과 포기할 것 하나를 남겨달라